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돈의 인과관계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는 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가장 기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날카로운 이런 고견들이 올라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S&P 500이 단순히 미국 기업이 아니라 빅테크가 지수를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혹은 코스피로 미국 주식을 해지하는 것은 삼전 사이클과 부딪힐 수 있다. 이머징에 관심 가진다는 것은 각 국가의 정치도 알아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은 제가 부연 설명 영상을 만들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저도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던지 아니면 근거를 보완하든지 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댓글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이제 제 채널은 악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점점 채널이 커지면서 가끔씩 이제 조롱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뭐 3, 40개 중에 한 개 정도 달리는데 저는 뭐 솔직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악플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데 학창 시절에 이제 한 반에 3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향과 케미가 다 달라서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굳이 수고스럽게 글을 쓰는 그런 에너지를 내서 어떻게든 타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냥 뭐 젊은 철없는 친구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그 표면적인 조롱이나 모욕 속에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아서 해소하고 싶다는 그런 심적인 괴로움이 있는 거라서 이제 채널이 작던 시즌 1 시절에는 제가 친절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장문의 개인 이메일 와서 친해진 케이스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저도 뭐 너무 바쁘고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런 댓글 보고 괜히 마음 상하시는 걸 몇 번 봐서 그냥 차단을 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마인드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공부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관한 얘기를 좀 주제로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뱉는 말, 행동, 태도는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본인 자신이고 그 말들이 결국 본인의 무의식 속에서 점점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무의식은 그 말이 상대를 향하는지 나를 향하는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야간으로 발달심리학 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학점 절반 정도 따고 결국 스타트업 때문에 휴학해 두긴 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심리학 거장 중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펜실베니아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뭐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결국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을 올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더러 신체적으로 심혈관계 건강이나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플을 달 때마다 조금씩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는 악순환으로 돌고 돕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와 나의 주위에 영향을 미쳐서 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 내 삶에 행운이 좀 필요해. 그러면 가서 기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의 동사무소 가시면 소년소녀 가장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저도 이거 영상 하나당 한 4, 5만 원 정도 나오니까 다음 주에 가서 개인 사비로 한 50만 원 정도 기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거창한 명분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밝고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 주의를 환기시켜주죠. 이제 그러한 소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행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행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 마당에서 금괴가 발견되거나 하는 식으로 자연계에서 오는 일은 거의 없고 거의 99.99%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위에서 그거를 본 사람 중에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내서 찾아와서 도와주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로퓨전이라는 스타트업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는 귀인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월가지 구독자분들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를 쌓고 사업을 해나가고 모든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많은 개별 주체들의 시시각각의 의사결정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나비 효과를 내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과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본시부터 있었거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보낸 나의 하루의 삶도 하루 동안 만난 다양한 타인들과의 인연 과보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긍정적이고 행운이 깃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다면 먼저 나 스스로의 무의식을 좀 더 향기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익명이라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고 남들을 조롱하면 회사에 출근해서 멀쩡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생활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할수록 내 무의식에서는 악취가 점점 풍길 수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본인한테 이익을 원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죠. 그게 이제 40대 정도 되면 본인의 얼굴에서까지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그게 그래도 덜한데 40대, 50대, 60대 정도 되면 욕심 가득하고 악의가 많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지어온 표정이라든지 얼굴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기부를 하고 감사일기를 쓰자. 그 일기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의 무의식은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나를 둘러싼 인연 과보의 그런 실타래들이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행운들이 그런 귀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투자 유튜브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제가 시즌 1 때 채널 이름이 월가제 행복한 투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사짜 냄새 나는 이름이라고 구독자분들이 피드백 주셔서 과학적 투자로 시즌 2 때 바꾸긴 했는데,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 읽어보면 당연히 돈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선형으로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점점 더 이제 추가적인 부에서 오는 추가적인 행복도 상승은 완만하게 낮아지는데, 어쨌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건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그 인과관계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순환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돈도 더 잘 번다. 이제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대학생 시절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입이 31%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더 긍정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직장인들은 그 시점부터 18개월 후 봉급이 더 높았습니다. 또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더 잘 습득하고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내는 데 능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결정적으로 트레이더들 연구한 것도 있는데 행복도가 높다고 답한 데이 트레이더들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리턴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한 행동은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having, 소비와 소유, doing, 경험과 활동, being, 나보다 더 큰 어떤 아이디어, 사명, 종교, 커뮤니티에 헌신하는 것. 여기서 having,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돈을 소비하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내가 벤츠를 사더라도 그 행복감이 벤츠를 산 직후 2주 정도 이제 최고조를 찍지, 물질적인 것들은 익숙해지고 또 많아질수록 또 키스가 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효용이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 혹은 벤츠가 아니라 더 비싼 포르쉐, 더 비싼 소비를 하면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어떤 상업적 소비의 굴레 속에서 불만족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doing, 경험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과거 기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화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상대로 방학 때 행복도를 측정했을 때 농촌 체험 학습이든 그런 활동에 대해서 하던 그 당시에는 힘들고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당시에 얼마나 행복했었냐 다시 답하게 했더니 24% 정도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떤 새로운 경험, 그런 추억을 쌓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감을 올려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being,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헌신과 관련해서 어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느끼는지로 나타납니다. 행복하다 느낀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었는데, 친구와 5명 이상인 사람들은 5명 미만인 사람보다 행복도가 무려 5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도와 명상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보통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한데
이 부위의 뉴런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긍정적 목표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또한 편도체, 아믹달라라는 부위에서 전해오는 그런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제어하게 해주죠. 그래서 만성 우울증 환자들은 이 부위의 세포들이 극심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위가 얼마나 발달하느냐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 부위를 활성화하는 데는 명상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 연습을 수년간 꾸준히 한 불교 승려들을 관찰해보면 나중에는 명상하지 않더라도 이 부위가 계속 활성화된 채로 지속되는 것이 나타났죠. 사실 이런 토픽들도 제가 심리학 석사를 할 때 저는 계속 금융기에서 일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과 행복, 행동경제학 등의 관심사가 많아서 이런 쪽으로도 재미난 토픽들이 많은데 시즌3를 하면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밀린 주제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다룬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도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더러 제가 시즌2부터 달러 예금을 이제 환율이 1200대일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1400 가까이 와서 AS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결론만 살짝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 저는 환 익스포저 관련해서는 원화, 달러, 골드 등등에 좀 골고루 분산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정리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공부의 어려움과 재미에 대한 토픽,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 또 오늘 언급드린 좋은 댓글들 관련해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분석, 또 빅테크, M7과 S&P 500 인덱스 관계에 대한 뷰. 이제 3전 사이클은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별도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이고 3프로나 언더스탠딩 등의 이제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가 좀 더 전문성도 그렇고 신빙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 방면에서는 삼성전자 관련 국내 레포트들 보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만드는 게 노이즈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으로 좀 해지 포지션을 조금씩 쌓아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특히 9월쯤 가까이 가면은 꽤나 규모 있게 코스피 쪽 숏을 보려는 계획이다 보니까 3전 사이클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 포지션을 코스피 200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고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위주로 제가 골라서 공매도를 해야 할지, 근데 또 지금 9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줄 알았는데 재개가 안 될 분위기라서 코스피 선물 숏하면서 일부 섹터 ETF들을 이제 매수하는 식으로 그런 차별화를 해야 할지, 일단은 아직까지 지난주 파월 발언 이후 생겨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어떻게 한국 시장에 반영되는지 좀 소화를 하고 나서 찬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